오늘 수업은 영양선도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발력 그리고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 같은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I1-0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이동하중이 B지점에서 A지점 방향으로 이동해 갈 때 A지점의 최대 연직발력, C점의 최대 전단력, C점의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한 문제인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이죠. 자, 먼저 이동하중이 표현됐다 라는 얘기는 영양선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동하중이 나타났으면 영양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A지점의 최대 연직 발력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발력을 구하려면 발력에 대한 영양선도를 그려야 되겠죠. 발력에 대한 영양선도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A지점의 발력에 대한 영양선도를 그려라 라고 하면 A지점의 발력 성분을 없애고 연직방향 발력 성분을 없애면 얘가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되겠죠. 얘를 발력 성분을 없앤 대신에 이 부분을 위로 단위 변이 1만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 보에 변형된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B지점은 힌지 지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움직인 모양의 변형된 형상의 보의 모양이 곧 영양선도의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선도는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1.0이다. 이게 VA의 영양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영양선도를 그렸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동하중이 어떻게 제어될 때 영양선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하중과 영양선도의 높이, 종고값이 곱해져서 발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으로 이 두 가지 것의 고배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라고 봤을 때 자동차가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게 더 큰 경우인지 아니면 앞바퀴는 빠져나가 있고 뒷바퀴가 A지점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가 더 발력을 크게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앞바퀴가 B지점 위에 있을 때 뒷바퀴는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게 되냐면 두 바퀴의 간격이 3m이기 때문에 3m만큼 떨어진 곳에 종고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종고값을 계산할 때는 비례식에 보여지는 것처럼 15m 갈 때 1.0이었으면 15m 갈 때 1.0이었으면 3m가 빠지면 나머지 거리는 12m가 되겠네요. 12m일 때 높이 y 이렇게 되겠죠. 15y는 12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러면 y는 12분의 15 그래서 0.8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바퀴가
위치하고 있을 때 수직 반력의 값은 케이스 1번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1번은 5 곱하기 종거값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 곱하기 1.0 10 곱하기 0.8 계산해보면 13톤이 나옵니다. A와 A는 단위가 없다. 5는 단위가 톤이다. 10도 단위가 톤이다. 그래서 5 곱하기 1.0 하면 5톤이 되는 것이고요. 10 곱하기 0.8 하면 8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중 제약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번 5톤은 차의 앞바퀴가 교량을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점 반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다 써보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5 곱하기 0이 되겠죠. 더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0톤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연직 반력은 VA 지점의 최대 연직 반력은 13톤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B지점의 영향선도는 어떻게 될까요? V, B의 맥시멈을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번에는 1.0이 될 것이고요. 얘는 케이스가 한 가지만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10톤 앞바퀴가 5톤 그러면 얘가 0.8이었고 3m만큼 떨어진 곳에 얘는 1.0이기 때문에 V, B의 최대값은 5 곱하기 0.8 더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4톤으로 계산이 되네요. 두 번째, 시점의 최대 전단력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시점이 5m, 10m만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5m, 이쪽이 10m. 전단력의 영향선을 구하려고 하는 점을 잘라서 얘를 아래로 끄집어 내리고 얘는 위쪽으로 밀어 올린다. 얼마만큼 끄집어 내리고 올려야 되느냐? 전체 값은 1.0이 되도록 내리고 올린다. 왼손은 왼쪽을 내리고 오른쪽을 올려야 됩니다. 그 값은 그럼 이쪽은 왼쪽은 L분의 A만큼 오른쪽은 L분의 B만큼 올려야 된다. 여기서 L은 지점 간의 거리, 보의 전체 길이가 아니고 지점 간의 길이가 L입니다. A는 왼쪽 지점에서부터 C점까지의 거리 A는 B는 뭐겠습니까? 오른쪽 지점에서부터 C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L이 15m이고 A가 5m이기 때문에 0.333이 될 것이고
L분의 B는 15분의 10이기 때문에 0.667이 되겠죠. 그 높이 값이. 이 경우도 보면 어떻게 차가 제어되었을 때 시점에 가장 큰 전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그 케이스를 나눠 봐야 됩니다. 앞바퀴가 C점에 올라가 있는 경우와 뒷바퀴가 C점에 올라가 있는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앞바퀴가 C점에 올라가 있고 뒷바퀴는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케이스 1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중 곱하기 전단력 영향선의 종거, 높이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 값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높이 값도 비례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길이가 10m일 때 높이가 0.67이면 3m만큼 떨어졌으면 여기는 7m가 되겠죠. 7m일 때 높이 y값, 그러면 10y는 0.67 곱하기 7, 그래서 y는 계산해보면 0.4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뒷바퀴는 0.47에 곱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케이스 1번 보겠습니다. 5 곱하기 0.67 더하기 10 곱하기 0.47 값이 8.05톤이 나왔습니다. 케이스 2번 한번 보죠. 케이스 2번은 뒷바퀴가 C점에 있고 앞바퀴는 A와 C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죠. 이 높이 값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봅시다. 0.33일 때 5m일 때 0.33이면 2m일 때 이게 3m니까 5일 때 0.33이면 2일 때는 얼마냐 말이죠. y는 0.132 계산해보면, 그러면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값들이죠. 지금 이 부분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0.132 10 곱하기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네요. 5 곱하기 마이너스 0.132 케이스 3번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0.132 10 곱하기 마이너스 0.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96이 나왔고요. 특이하게 이 케이스 2번 같은 경우, 방금은 케이스 3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C점의 전단력 영향선 종거는 한 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C점의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도를 그렸는데 이쪽 영역은 마이너스 영역이고 이쪽 영역은 플러스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C점의 전단력의 영향성 정거는 C점의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의 종거는 마이너스 0.333일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0.667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불리한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중을 곱해줄 때 뒷바퀴의 하중이 이렇게 있다. 앞바퀴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때 얘를 곱하기 마이너스로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0.16 132. 뒷바퀴는 마이너스 0.333을 곱해서 고려해 줄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0.667을 써서 고려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뒷바퀴의 하중을 마이너스 0.333을 곱한 경우가 문제에서는 케이스 3번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플러스 0.667을 고려하는 경우는 케이스 2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2번은 5 곱하기 마이너스 0.132 더하기 10 곱하기 플러스 0.67이죠. 케이스 3번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0.33이고, 값을 계산해 보니까 케이스 1번의 값이 가장 크네요. 그래서 최대 전단력의 값은 8.05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C점의 최대 힘 모멘트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C점의 영향선도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C점에 핀을 꼽아서 꺾어 밀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세타 1과 세타 2의 값이 합해졌을 때 1이 되도록, 그래서 밀어 올리는 높이가 얼마냐, L분의 A, B만큼만 밀어 올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L이 얼마냐면 15분의 5 곱하기 10, 계산해보면 3.33만큼 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힘 모멘트 선도는 발력과 전단력의 영향성 선도와는 가지고 있는 그 높이의 단위 값이 다릅니다. 자, 얼마를 들어 올린다 그랬죠? 전단력 선도에서는 왼쪽은 L분의 A만큼, 오른쪽은 L분의 B만큼 들어 올리죠. 길이도 미터 단위, 길이 단위, G점에서부터 C점까지의 거리, A도 미터 단위, 없어지는 것이죠. 단위가 없게 되죠. 그렇지만 휨 모멘트 영향선도는 보세요. L분의 A 곱하기 B입니다. 단위를 보면 얘는 미터 단위, A도 미터 단위, B도 미터 단위. 결국은 남는 건 뭐가 됐냐면 미터 단위만 남게 되죠. 그래야 이 종고값의 하중이 곱해졌을 때, 하중은 톤의 단위를 갖게 되고요. 톤 곱하기 종고값 미터 돼서 모멘트, 힘 모멘트의 단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것이죠. L분의 A, B만큼 들어 올렸으면 이 경우에도 하중이 어떻게 제하되었을 때 가장 큰 모멘트 값이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케이스 1번 앞바퀴가 올라가 있는 경우, 케이스 2번 뒷바퀴가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긴 한데 이 종고값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5 곱하기 이 높이값이 3.33 10 곱하기 이 높이값
높이값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10m이고 7m이고 10일 때 3.33이면 7일 때 y1 y1은 2.33 계산해보면 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미터가 됩니다. 얘도 미터.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5m, 2m. 5일 때 3.33이면 2일 때는 y2를 계산해 보면 1.33. 그래서 5 곱하기 1.33m 10 곱하기 3.33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값이 공교롭게도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최대 힘 모멘트는 39.95 값을 갖게 된다. 힘 모멘트도의 영향선도는 종거가 단위를 갖는다. 어떤 단위? 길이의 단위인 미터 단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단력의 영향선도에서 C점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7m, 3m. 최대 전단력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앞바퀴가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얘가 진행해 가면서 바퀴가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2.5톤 미터, 2.5톤. 이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5. 그러면 혹시 학생들 중에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최대 전단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2.5톤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학에서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반복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음수의 마이너스가 아니다. 변형되는 형상을 의미한다. 어떻게? 전단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될 때 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래서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 값을 계산할 때 항상 절대값 개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값이면 되는 것이죠. 큰 값.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영양선을 이용해서 반력이나 단면력을 구하는, 부재력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영양선을 이용해서 부재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개념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념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다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